폴리의 Face Off. 네. 오늘은 어떠한 회사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한 특정 업무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원래 제가 하던 그 라이프스타일 채널에서도 저 간간히 책을 소개해 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책은 정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마치 진짜 마치 성경처럼,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제가 종교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제가 직장 다니면서 힘들 때 이 책을 읽고서 많이 좀 버텨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오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좀 회사에서 오래 생활을 했던, 아니면 그 직급이 어떻든 간에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겪고 있다면 그 누구한테라도 필요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제목은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입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 임경선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인데요.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워낙 이 책은 되게 베스트셀러였고 이 분도 좀 유명하셨거든요. 옛날에 유희열님이 진행하셨던 라디오 천국이었나? 그 라디오 프로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또 이 임경선이라는 분이 여기저기 라디오 프로에 패널로 나오셔서 많은 상담을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통해서 알게 됐던 분이고, 처음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굵으시고 말투가 굉장히 터프하시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정말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차갑게 톡톡 쏘아붙듯이 얘기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적응이 안 됐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뼈와 살이 되고, 진짜 뭐라 그러지? 그냥 정확하게 내 현실을 직시해주는 말을 바로 해주시니까, 이거는 위로보다는 훨씬 이렇게 현재 직시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분이 책을 내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사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은 알고 이분이 책을 내셨다는 얘기 듣고 했는데, 이 책은, 이 태도에 관하라는 책은 나름 베스트셀러였고요. 제가 이 책을 이 책이 2016년도에 나왔거든요. 저는 이 책을 2017년도, 16년도 그때쯤 아마 저도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쯤이 제가 팀장직을 맡은 후에 제가 이 책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상하게 직원들끼리, 아까 그 전에 신입사원의 그 어려움들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그래도 신입사원이 조금 적응하게 되면은 그 아래에서 막 그냥 시키는 거 일하는 거는 사실 쉽습니다. 네, 조금 적응이 된다고 하면. 왜냐면 정말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 뭔가 직급을 달고 일을 하면서부터는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따르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시작과 끝을 맺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업무로만 힘들면은 다행인데, 아무래도 이게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해 있을 때 엄청나게 도움을 준 부분이고, 또 그때쯤 나이가 되면은 이분이 또 연애 상담에, 부부 상담에, 인생 상담에 굉장히 좋은 자시거든요. 근데 그 나이쯤 막 내가 대리 달고 막 약간 팀장에서 약간 할 때쯤이 30 초중반 때인데, 그때쯤이 또 여러분 어떤 시기입니까? 연애, 사랑, 20대 때는 그냥 뜨겁고 남 모르는 막 첫사랑의 설레임, 아니 하여튼 여러 가지 연애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껏 연애 기술을 부리셨겠고, 아니신 분들은 수줍게 연애를 시작하셨을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진짜 좀 결혼도 생각하고 좀 깊이 있는 사랑도 하고 조금 더 센 연애, 어릴 때보다 조금 더 센 연애를 할 때가 딱 요 시기거든요. 요 연애 얘기가 또 기가 막히게 직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소개를 시켜드릴 때 약간 목차를 읽어드리는데, 목차를 한번 볼까요?
말 그대로 그 태도에 관하잖아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그 현장에서 나의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읽어드리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부분에는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내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인생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좀 좋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더라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을 안 했더라면, 이렇게 뭐 내가 만약에 그때 재수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길을 했다라면 그때는 그냥 무조건 대학 가서 놀려고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게 뭐 과도 막 선택하고 막 직장도 이렇게 선택해서 지금 이 현장에 와 있는데 나비 효과라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많은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우리는 이쪽 인생에 와 있습니다. 그쪽 인생을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거기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내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대안의 삶에 멋대로 싸움을 붙인 후 나는 알아서 지고 있다. 대안의 인생. 그런 건 어디에도 없는데 말이다. 행여 있더라도 분명히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저쪽 인생에 나도 똑같이 이쪽 인생의 나를 시기하고 있었을 것이다. 예전에 8분 네. 예전에 그 책 제목이 뭐였지? 메리지 블루였나? 결혼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결혼이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한 책에 두 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은 결혼을 안 한 사람. 한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안 한 삶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기 쪽이 있고 반대쪽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한 누군가를 부러워하면서 자기의 매일매일에 대해서 쓰는 그런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저 밖에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거를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부질없는 사실 짓입니다. 생각입니다. 분명히 약간 저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둘이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도 좀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 남자랑 결혼했더라면 막 화나고 힘들고 막 싸웠을 때 가끔가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다행히도 그런 생각할 때마다 현재 남편이 현재가 옳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결국 내려지거든요. 천만 다행입니다. 네, 얘기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상대의 그 내가 가지 않은 길을 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일하는 곳 그 어디라도. 네, 여기에서는 직장 상사와 그 직원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의욕을 불태우지 못하는 것은 해봤자 잡무만 시키기 때문이지만 상사 입장에서는 의욕이 없어 보이는 직원에게 중요한 일은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동상이몽 때문이라는 거죠. 서로 왜 나한테 일을 안 시켜주지? 뭐 그래 열심히 일해봤자 회사에서 뭐 해줄 건 없겠지. 이렇게 일을 받는 사람이나 업무 한쪽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반대쪽에서는 제가 저렇게 좀 잘하고 의욕 좀 보여주고 열정 좀 보여주면은 내가 모두 시키고 좀 하고 싶은데 쟤는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보여. 이렇게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서로 불만만 늘어놓게 되는 거죠. 결국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냐는 건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입장에서는 아래쪽에서 먼저 자기가 의욕이나 이런 걸 좀 보여줘야지 일이 성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가 먼저 마음을 담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발을 푹 담그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라도 계속 내 주변에서 겉돌기만 한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전에 나는 이만큼 일을 하고 싶다 할 의욕이 있다는 의지를 먼저 충분히 드러내고 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유도하고 싶다. 나는 일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으면 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 밑부분도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은 어차피 내 삶의 중심이 아니니 월급 꼬박꼬박 챙기고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겠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면 능력껏 그렇게 하면 된다. 아슬아슬하게 손해보지 않을 선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한 균형 감각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나의 영혼과 열정은 직장 외에 다른 곳을 향하게 된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른 열정을 향하게 돼서 그 일 쪽에서 다른 데서 성공하실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잘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성공하고 월급을 올려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를 지금 저는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하면 그때 꿈을 쫓는다 하더라도 꿈은 언제든지 늦지 않습니다. 저가 지금 이 나이에도 꿈을 쫓고 있으니까요. 절대적으로 즐겁고 보람찬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의 재미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 주관적인 문제다. 이것도 진짜 제가 가끔 직원들한테 꼭 이 말을 하거든요. 저도 나중에 깨달은 문제인데 뭐 예전에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애사심이 되게 강한 친구들이 있고요. 마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는 직원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본인이 성장하고 본인이 커나가고 본인의 만족도가 커져야지 일도 성과가 있고 그 일의 성과가 고스란히 회사로 전해지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어떠한 다른 것 때문에 일한다고 하면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런 절망감이라든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서로 간의 그 적대심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무슨 일을 하던 다 그것은 본인을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다. 본인 일을 하면 회사가 커지고 아니면 인정을 받아서 월급이 올라가거나 또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능력이 좋아서 성과가 있어서 회사가 같이 커지거든. 그게 나중에 전과 후가 절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건 최악의 경우인데요. 제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싫고 싫다면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새롭게 길을 선택해도 언젠가는 객관적인 평가와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두렵거나 싫다고 한다면 자존심을 다치면서까지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다면 그렇다면 애초에 답은 없는 것이다. 뚫고 나가야죠, 여러분. 네. 좀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랑을 할 때 일이 더 잘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사랑에 대해서 좀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읽어드릴 부분은 진짜 사랑의 아주 기본적인 건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애 초보는. 이거는 진짜 꼭 아셔야 되는데 사랑을 빌미로 상대를 내 입맛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다. 연애 초기에 흥분이 가시면 특히 상대가 변했다고 속상해하지만 연애 초기가 특수 상황이고 이제 상대를 믿고 편안해지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뿐이다. 상대는 오로지 내가 먼저 변해야만 변할 수 있다. 대부분 사랑하다가 변했어. 넌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다 온전한 그 본인들의 모습이고 그 사랑이라는 그런 그 뭐 호르몬이 막 생겨나면서 조금 더 열심히 막 안 하던지 막 멀리까지 막 가고 막 새벽에 막 약 들고 가고 막 차로 태워주고 막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당시에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영원히 할 수 없는 건데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본인을 가꾸는 일 그리고 남자친구나 사랑하는 사람 상대 많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해줬던 일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지 않는가.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는 서로 같이 하고 아니면은 한 분이 너무 조금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여자든 남자든 사랑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다가 내 사랑이 되면 아 이제는 좀 나 동등해지고 싶은 마음에 당연한 거죠. 사랑은 동등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이제 뭐 나는 할 만큼 했고 우리는 이제 똑같이 균형적으로 사랑해 이런 마음 때문에 기존에 하다는 걸 안 하면 서로에게는 그냥 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네. 뭐 이런 연애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대목이 있는데 이 책이 왜 재밌고 왜 이렇게 가끔가다 내 가슴이 뜨끔뜨끔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 중에서 그 누구보다 나에게 솔직하고 싶다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저자는 정말 솔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제들을 다양하게 모든 삶 속에 녹아있는 그런 우리 삶의 디테일들을 다 하나둘씩 주제로 뽑아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이 막 까발려진 것처럼 막 부끄럽지? 그리고 여기서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이 모든 것이 이 작가는 굉장히 스스로한테 솔직하고 남한테도 솔직한 사람이더라고요. 솔직히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경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진짜 웬만하면은 사람들 다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유 없이 미워했던 연예인들이 있어요. 너무 창피한 얘기인데 양파님 정말 나중엔 좋아하게 됐는데 싫어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정말 유치한데 그분이 여고생 뭐 전교 1등 막 목소리도 너무 좋고 노래 너무 잘하고 히트곡 내는 가수였는데 그 스토리로 그대로 간다면 대학교 간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뭔가 더 막 크게 막 성장하는 가수가 됐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모든 가수를 접고 그렇게 음반이 잘 팔렸는데 해외로 가서 버클리 음대 뭐 다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질투가 나고 화가 났냐면 내가 못하는 거라서 그분을 조금 시기하고 미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 책 소개를 이렇게 오래 하지 않는 이 책 소개를 오래 하지 않는데 이 책은 좀 다룰 게 많아서 좀 길어지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창피하게 누군가를 싫어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생각하면 제가 이상은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이상은님은 그 행보를 걸어서 좋아했거든요. 원래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응원을 했던 것 같고 또 아니고 뭐 그랬었나 봐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런 면들을 이렇게 까말리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뜨끔뜨끔하면서 이 책은 보게 돼요. 인간관계를 가급적이면 관리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솔직히 이 한 부분 때문에 회사에서 가장 위로받고 조금 남 신경 안 쓰고 일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는 가급적이면 관리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다울 수 있는 인간관계를 제외하고는 부디 놔둘 수 있었으면 좋겠다. 브라질 출신의 소설가 파울로 코엘류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좋아한다고 하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영어 한번 볼까요? If everybody loves you, something is wrong. You can't please everybody. 해봤어요. 제한된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시간과 마음을 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 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친구관계에서는 이미 친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사랑하는데 회사 내에서 이상하게 나한테 잘 접근하지 않고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들 너무 애쓰지 말고 지나가라는 그런 조언이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막 팀장을 맡고 갑자기 뭐 부장직이 되면서 갑자기 애들하고 굉장히 껄끄러워지면서 되게 고심했던 제 마음속에 위로를 줬던 그냥 그런 글입니다. 조직 생활에 대한 이거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마지막 이 부분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회사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는 배울 점도 있고 배우지 말아야 할 점도 있다. 선진적인 조직 문화에서도 문제가 있는 조직 문화에서도 배울 점은 있다.
하다못해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상황을 초연하게 통제하는 법을 터득해 나간다. 회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유기적인 생물체와 같다. 컨디션이 좋았다, 좋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에 따라 분위기도 좋게도 나쁘게도 달라진다. 어떤 일을 어디서 하더라도 일의 본질은 같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사람들과 조율할 줄 알아야 하고 규칙을 따라야 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조직 생활도 나의 지울 수 없는 과거이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데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변화 이전의 모습이 악이고 변화 이후의 모습이 반드시 선은 아니다. 조직 생활에 대한 건데 제가 하나만 더 읽을게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힘든 과정들, 신입사원이던 새로 팀장이 돼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여러분, 이직을 하셔서 그쪽에서 또 새로운 개척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드신 분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고 지금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뼈대가 되고 밑거름이 될 거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도 1편 그 신입사원 편에서 말씀해 드렸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입사원에서 일을 거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면서 진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사실 그때 그게 저의 온전한 큰 뼈대와 토대가 돼서 그때 했던 많은 경험들이 제가 이사가 되고 부장이 되었을 때 타 부서와의 조율에서 굉장히 쉬웠고요. 다른 부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던 지금 그 뭐 육체노동을 하던 무슨 일을 했던 뭐 작가를 했던 직장 생활을 다녔던 무슨 일 지금 하는 힘든 일들이 내 인생의 기본 뼈대가 되어주었다며 그 경험을 긍정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재밌으니까 제가 꼭 추천하고요. 이 책이 만약에 재밌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자유로울 것, 이 책도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요. 임경선 님이 쓴 책들이 많이 읽으니까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리였습니다.